파일 메뉴에 임포트, 먼저 평면도부터 불러드립니다. 이렇게요. 캐드에서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캐드 들어왔고요. 자, 블록을 해제합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블록 묶여 있는지 확인해 보고 레이어 만듭니다. 2D 평면도. 자, 전체 선택하고 레이어 바꿔주고요. 메이크 그룹 역시 레이어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파일, 임포트. 이번엔 정면이요. 자, 선택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리고 똑같습니다. 레이어, 2D, 정면, 레이어 바꿔주고요. 전체 선택해서 자, 2D 정면으로 그룹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면에 이와 같이 다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평면과 정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측면도 볼까요? 순서대로 우측, 배면, 좌측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부터 만듭니다. 2D 우측, 다시 2D 배면, 다시 2D 좌측. 자, 우측 레이어 선택하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하면 임포트 할 때 조금 작업을 하나 덜 해도 돼요. 우측면 불러옵니다. 자, 레이어 오픈하고 네, 그룹은 없는 듯 합니다. 전체 선택해서 2D 우측, 다시 파일, 임포트. 이번엔 배면입니다. 레이어 먼저 바꾸고요. 파일, 임포트, 배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해서 2D 배면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이번엔 2D 좌측 레이어 선택하고 파일, 임포트, 자, 좌측. 역시 오픈해서 2D 좌측으로 레이어를 다 바꿔줍니다. 네, 레이어가 그룹은 없네요. 네, 잘 들어왔네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삭제. 딜리트 컨텐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3D 정면, 3D 우측, 3D 배면. 레이어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3D 좌측. 자, 그 다음에 3D 지붕. 자, 이렇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 거냐면 지붕부터 만들 거고요. 나머지 얘네들도 쭉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세워야 됩니다. 90도 세워야 돼요. 자, 정면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방향을 이렇게 X축으로 잡고 90도 이렇게 올리면 돼요. 위치는 어디냐면, 자,
여기다 맞춰주시면 돼요. 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잘 확인해 보시고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우측면은 어떨까요? 이쪽이 앞쪽이네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로 자, 이렇게 90도 돌린 다음 다시 이렇게 90도 세우고 다시 이동하기. 네, 이러면 우측 면도는 됩니다. 좌측 면도는 어떨까요?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로 방향 맞추고 한 번 더 방향 맞추고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정면과 우측면과 좌측면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배면입니다. 왜 배면이 문제냐면 이쪽이 우측이고요. 이쪽이 좌측입니다. 배면은 좌우가 뒤바뀌어져서 설계가 돼요. 왜냐하면 보는 방향에서 그대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배면은 플립을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플립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리고 로테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동하기. 그러면 자, 평면만 가지고도 얼추 건물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 그려야죠. 자,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해서 잠가 버립니다. 전부 다 선택해서 잠그세요. 락으로 잠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죠? 자, 3D 정면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배면도 지붕 먼저 해야 되겠군요. 자, 지붕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여기 꼭지점과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를 각기 이렇게 다 연결합니다. 라인. 자,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라인.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 보이시죠? 여기가 지붕의 꼭지점입니다. 다시 라인. 이거 위치가 맞으면 한 번에 해결이 돼요. 다시 라인. 네, 여기 면 하나 생긴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면 하나 만들어지죠? 다시요. 또 면 하나 만들어졌죠? 네. 지붕의 제일 윗면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 또 삭제. 그때 삭제하는 겁니다. 자, 지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지붕의 위에를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렉탱글. 이렇게요. 바로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 반대편 대각선으로 갑니다.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을 그리면 네, 바로 요 지점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요. 렉탱글. 여기서부터 다시 사각형을 다시 그려봅니다. 여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으로 하나. 다시 볼까요? 확대해 보면 여기 꼭지점이 밖으로 나와 있죠? 네, 여기서부터 하나. 다시요.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다시 하나. 뒤로 뒤집고. 네, 바로 여기. 이 꼭지점에서부터 다시 하나. 그러면 이와 같이 지붕의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뭘 만들 거냐면 바로 여기요. 창문이요. 지붕에 창 붙어 있잖아요. 이 창을 만들 겁니다. 자, 간단해요.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선을 그릴 때요. 선을 그릴 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방향을 지정해 주면 방향을 화살표로 지정해 주고 마우스로 해당 면에다가 갖다 대면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업이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점을 다 연결해 봅니다. 선을 5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 5개의 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여기 구멍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면이 2개가 생겨요. 면이 2개가 생깁니다. 이렇게요. 여기 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냥 의심 없이 2개 다 지우세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선을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각각 영역별로 면이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여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셔도 좋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면 지워진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앞에 있는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앞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앞면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막아 볼까요? 그럼 면으로 막았죠? 네, 푸시 앤 풀입니다. 푸시 앤 풀로 적당히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여기 면이 다시 만들어진 거 보일 거예요. 이거 지웁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바닥 라인도 있어야 되고 이 안쪽에 면도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창틀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룹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창틀이 여기 있죠. 자, 라인. 자, 그 다음에 다시 라인. 이 모양들을 새겨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유리창입니다. 그죠? 이건 굳이 뭐 그냥 냅둬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다시 라인. 네. 선택을 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죠. 그 다음 유리창입니다. 푸시 앤 풀. 자, 몇 미리 들어가면 되나요? 얘는 120mm. 그 다음 메이크 그룹. 다시 붙여넣기. 아까 우리 가져온 거 있죠? 네, 이렇게 붙여넣기로 일단 가져옵니다. 자,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유리창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자, 창틀과 같이 선택한 다음에 다시 그룹을 겁니다. 메이크 그룹. 그래야 나중에 복사할 때 이게 같이 복사가 되니까. 자, 이동합니다. 여기다가 딱 맞춰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까요? 자, 클릭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 100mm만 넣어 볼까요? 그러면 입체감 있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건 이제 설계자 재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진 전부 다 복제입니다. 복제예요, 복제. 자, 로테이트 180도. 네, 이렇게 복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100mm) 자, 이렇게 나머지는 복제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끝났습니다. 아, 하나 더 있군요. 여기 이만큼 내려와야죠. 얘가 120mm인가 150mm인가 그럴 거예요. 테이프. 얼마인가요? 안 나오네. 네. 120mm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도 푸시 앤 풀로 이렇게 120mm를 내려보내면 네, 모양이 지붕의 모양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붕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지붕은 이렇게 해서 완성됐으니 이번엔 정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이어 정면을 선택하고 지붕은 감춥니다. 자, 나머지 뭐 배면도 감추고 우측도 감추고 좌측도 감추고 평면도 감춥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정면만 남겠죠. 이것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자, 렉탱글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렉탱글. 그리고 구멍도 내야죠. 네. 자, 다시 렉탱글. 구멍을 내지 말고요. 지우지 말고 일단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세요. 창문이니까 그냥 사각형만 쭉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요령 있게 하시려면 면을 선택하시고 복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요령 있게 복사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2 그러면 여기까지 복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렉탱글 다시 여기도 라인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눌러보면 그러니까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 두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벽 두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린 외관만 보는 거니까 굳이 벽 두께를 만들 필요는 없고, 자, 푸시앤풀로 이렇게 안쪽으로 300mm씩만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벽 두께가 300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300mm씩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300, 여기도 300, 여기도 300. 그리고 나서 여기 지우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린 바깥에서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유리창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입체감 있게 보이려면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일단 여긴 이대로 냅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그러면 정면은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좌측면입니다. 그러면 2D 좌측. 그래서 좌측 도면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좌측 레이어 선택하고 정면 레이어 감추고, 자, 라인 렉탱으로 갈까요? 이렇게 라인 그 다음 렉탱 선택하고 복사 곱하기 2 다시 렉탱글 복사 곱하기 2 다시 두 개 복사하고 복사.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네요. 똑같이 300mm 안쪽으로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 해보시죠. 좌측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우측면으로 갑니다. 레이어 우측을 선택하고 좌측 감추고 다시 2D 우측 선택하고
좌측 감추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측면은 평면이 필요합니다. 왜 평면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요. 면이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구부러진 여기 먼저 만들어 봅니다. 렉탱글, 그리고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그리고 또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창문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창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체 다 트리플 클릭한 뒤에 이렇게 뒤로 이동합니다. 푸시 앤 풀로 안쪽으로 300mm, 네, 이러면 한쪽 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른 한쪽 면은 자, 조금 쉽겠죠, 아무래도. 복제하는데 곱하기 2, 푸시 앤 풀 300, 300, 그리고 300.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벽면을 이렇게 렉탱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우측면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우측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배면입니다. 자, 레이어를 배면을 3D 배면 선택하고, 자, 우측 감추고, 자, 평면은 그대로 냅둡니다. 자, 우측 감추고 배면 열고. 그런데 이거는 얘는 좌측면이 필요해요. 이렇게 좌측면이 필요합니다. 좌측면만 있으면 돼요. 자, 보시죠. 렉탱글 먼저 이렇게 바닥을 그리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2번 그려 주셔야 돼요. 모서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야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요. 자, 나머진 렉탱글이니까 또 렉탱글 그려볼까요? 렉탱글 한 번, 다시 한번, 렉탱글 2번. 자, 푸시 앤 풀 300mm 삭제. 다시 푸시 앤 풀 300mm 다시 삭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봅시다. 렉탱글을 이렇게 한번 더 그려줍니다. 빗면이 들어가도록. 이렇게요. 그래서 여길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렉탱글을 이용해서 바닥을 그리고 다시 렉탱글을 이용해서 벽을 세우고.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렉탱글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요. 이렇게. 그러면 벽에 딱 갖다 붙습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 면이 어디 있나요? 앞쪽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동 툴로 자, 갖다 대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푸시 앤 풀 300mm. 자, 그러면 건물의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다 체크해서. 이렇게 생겼네요. 건물의 기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창문 만들기, 그 다음 단계가 여기 발코니 만들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면까지, 배면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요. 여기 UTC 빼기 7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TC 시간대란 얘기는 뭐냐면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 있죠? 여기를 영시로 해서 시간대를 표시하는 걸 UTC 시간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값 보면 시간하고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동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 아니다. 모델 인포.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요. 자, 모델 인포를 눌러 보시면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애드 로케이션 말고 셋 매뉴얼 로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하고 이게 이제 위도와 경도를 의미하겠죠. 동경 132, 북위 37. 여기가 대략 독도의 위치죠. 네.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좌표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시죠? 노래 되게 유행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게 저기예요. 자, 그리고 OK. 그러면 여기 UTC 시간대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UTC 시간대 옆에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습니다. 날짜는 8월 달. 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로 맞추시면 가장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거 저녁대로 맞출 수 있어요. 자, 아직은 안 배웠지만 보세요. 여기 당구공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 메뉴가 나와요. 여기 렌더링을 좀 해보면 좀 재밌을 겁니다. 레이트레이스를 조금만 바꿔보고 그리고 렌더. 자, 요게 렌더링 된 결과물이에요. 하늘이 파랗죠. 자, 시간대를 바꿔보겠습니다. 7시로. 여섯 시 38분이네요. 렌더링. 저녁대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시간대 맞추는 거예요. 렌더링 할 때 뒤에 하늘 배경이 색상이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굳이 이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니까. 근데 어쨌든 시간대를 맞추는 방법과 그림자를 주는 방법은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날짜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날짜 나옵니다. 날짜 클릭해서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네, 대략 이 정도의 방위각을 가지고 있겠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더 해봅니다. 그 아래 보면 씬이라고 있습니다. 장면이요. 이거 장면인데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장면을 더하기 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돌렸어요. 더하기 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키 눌렀습니다. 그러면 장면을 어떻게 되나요? 바꾸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장면을 여러 개 저장해서 쓸 수 있고요. 하나 더요. 여기 뷰 메뉴에 보면 애니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됩니다. 3D Max처럼 정교한 애니메이션은 안 돼요. 잠깐 대기하고 움직이고 대기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카메라 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뷰 메뉴에 애니메이션의 세팅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는 변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3초, 2초,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 잠깐 멈추는 시간 1초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트랜지션 타임을 5초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아니 플레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첫 번째 씬에서 두 번째 씬까지 5초. 그 다음에 잠깐 1초 대기하고 다시 5초 동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씬의 의미입니다. 장면을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지정해 놓고 렌더링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되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는 부가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